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8월 28일 월요일 오후 4시 41분입니다. 토요일 날 업로드 영상이 1시간 반짜리거든요. 여기에 모든 섹터별 정리, 관심주 싹 정리해놨으니까 이 영상은 3번 시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1시간 반 동안 추려서 찍어 올려드리는데 시간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실력이 늘 수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라이브도 진행을 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사실 한 2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이 영상도 꼭 보셔야 되는데 멤버십에 업로드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업로드하는 날은 아니지만 한 30분 정도 짧게 임팩트 있게 내일장 관심주와 또 지금 현재 탑10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불사조 영상, 무료 영상인데 너무 도움된다. 저는 자부심이 있고 그 어떤 영상도 저처럼 해주지 않는다 말씀드릴게요. 댓글 하나 그리고 파이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18만 명이 달성이 됐어요. 이제 18만 명은 달성이 되고 이제 18만 1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입니다. 관심주 탑10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주식 9월 주도주 됩니다. 이 주제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제목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심하게 이렇게 제목을 짓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로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종목 또 10개 중에 9개가 떨어진 시장 맞거든요. 10개 중에 하나 정도. 반도체가 떨어지면 2차 전지가 오르고 2차 전지가 떨어지면 반도체가 오르고. 하지만 반도체도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반도체는 지난주에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관련주 급등했다 거래 터지고 또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 전주에는 자동차주가 조정이 나왔고 2차 전지는 이번 주에 또 많이 빠진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죠. 주말 영상 보셔야 됩니다. 낙폭과대 2차전지 7월달에 하나도 오르지 못했던 2차전지 위주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단기 매매가 2차전지나 반도체, AI 이쪽으로 몰리고 있고 10개 중에 9종목 실적이 좋은데 외국인 공매도로 인해서 신저가를 찍었던 화장품이라든지 제약주, 또 리오프닝 주식이 바닥에서 급등이 들어가고 있어요. 쇼커버로 인해서. 그래서 9월 주도주는 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싹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중요하지만 토요일 영상을 제가 정말 자세하게 찍어드리기 때문에 그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시청하시면 탑10 종목 공개되니까 하나하나 괜찮은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있고요. 일단 나스닥 선물은 현재 0.2% 오르고 있고 코스피가 조금 반등을 해줬죠. 자, 인버스2X 같은 경우는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코스피가 이렇게 코스닥도 폭락을 하면 반등 나오고 폭락을 하면 반등 나오는 그런 구간이죠. 코스닥도.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오른 게 없어요. 2달 동안에. 그런데 여기 21선 윗단으로 거래량이 대량으로 돌파하면서 또 2600 정도 가게 되면 저항이 나올 수 있는데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번 달로 조정이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스닥 월봉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다음 달에 급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나스닥 월봉이거든요. 다음 달에 급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13,000 테스트 또 12,500 테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이 짧게 마무리가 될 거면 이번 달 한 달로 마무리가 돼야지 다음 달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고 10개 중에 9개가 실적 좋은 기업들, 낙폭과대 종목들은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 주식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화장품주도 그렇고 이미 많이 떨어진 종목은 최근에 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하락에 대한 이런 체감은 조금 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다면 인버스 같은 경우도 제가 2,800을 한번 찍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거의 찍었어요. 2,800을 여기 최저가에서. 그리고 인버스2X도 작년에는 제가 오를 때마다 인버스는 팔아야 된다라고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계좌가 많이 올라왔죠.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지난달부터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수가 좀 조정 나오게 된다면 인버스 같은 경우 2,800을 처음에 봤지만 또 2,800 넘어서게 되면 2,800 한 3,000선 정도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로 마음을 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최근에 많이 빠진 섹터 안에서는 뭐 게임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엄청 빠졌어요. 실적 안 좋은 게임주도 많이 빠지고 실적 좋은 게임주도 많이 빠지고.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주도주였던 게임주가 많이 빠졌어요. 하나하나 체크해 볼까요? 이 기사가 나왔는데 게임주 네오위즈, 아마 아시겠지만 불과 2달 전에 신고가 간다고 난리 났던 종목이 또 네오위즈인데 어느덧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있는 종목은 떨어지게 되면 또 많이 떨어집니다. NC소프트 너무 많이 떨어져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이런 애들도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실적이 좋은데 떨어진 종목은 딱 두 종목이라 그랬죠. W게임즈하고 여기는 사상 최대 실적 거의 나오고 있는데 안 올랐으니까 이런 종목 바닥이겠죠. 공매도로 떨어졌으니까 M게임 같은 기업들. 여기는 아주 중국 쪽에서 매출이 호조가 나오고 있고 부채가 아예 없는 성장을 하는 게임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주를 보시는 게 낫다. 또 수익을 노리실 거면 게임주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나마 실적 2개 턴어라운드 되는 데가 W게임즈하고 M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많은 분들 무슨 수산시장 뭐 발길 끊기고 오염수 때문에 굉장히 그런 종목들, 뭐 지난주에 윙이푸드 급등 들어가고 또 뭐 샘표식품 급등 들어가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이틀 전 영상에서 제가 신성통상 불매운동 관련주로 한번 예전에 많이 올랐던 이력이 있는데 실적이 괜찮은 애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토요일날 말씀드렸어요. 10% 오늘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나미 예전에 이제 불매운동 관련주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바닥 종목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불매운동으로 급등 들어가고, 얼마 전에 올랐다면 따블이거든요. 대상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소금 관련주로 한 달 전에 또 급등 들어갔었죠. 이것도 인상가 이런 애들도 최근에도 급등 들어갔지만, 하지만 막상 또 급등 들어갈 때 따라 사면 손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초전도체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게 초전도체도 막상 들어가면 수익이 안 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초전도체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맥신 관련주 뭐 있죠? 포닉 오토메이션 급등 때 점상 가서 들어가면 내려오고 안 와요. 이런 것들. 나인테크가 그나마 좀 올랐고, 경동 인베스트 반등하고 다 내려왔죠. 연상가구, 아모센스 급등했다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사자마자 마이너스 30-40% 먹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초전도체든 맥신이든 양자컴퓨터든.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 게 뭐 수산물 수요가 줄어들면은 뭐 또 항시 나오는 게 뭐 돼지고기, 닭고기 관련주 오른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본이 오염수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관련주 예전에 급등했던 애들. 그래서 제가 신성통상 말씀드렸던 거고, 모나미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뉴스가 나와서 급등을 하게 되면은 단기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보면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실적이 또 나오면서 급등이 들어갔지만 HBM 관련주가 무더기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고점 찍고 내려왔죠.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내려오겠어요? 또 엔비디아 효과로 여기 다 몰아놓고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안 갑니다. 그나마 멀쩡한 종목이 PSK 홀딩스하고 여기도 내려가고 있죠. 반도체 또 조정 나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 조정이에요. 프로텍 보세요. 이만큼이나 내려왔고 덕산 하이메탈 이만큼 내려왔고 DB하이텍은 끝도 없이 내려가는 상황. 이오테크닉스 내려오고 있죠. 쌍봉 찍고 조금 쉬어가겠죠. SNS텍 얼마 전까지 대장주였어요. 반도체주도 이렇게 막 내려간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코리아 서키트 많이 내려왔어요. 아비코전자 그쵸? STI 여기도 지난주에 급등했다 내려왔어요. 삼성전자 지금 보면 계속 조정 구간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이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좀 버티고 있는데 쉬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관련주가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토요일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2차 전지하고 토요일 여기 보시면은 10년 만에 최대기의 이주식 투자세 무섭게 오를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 반도체도 제가 크게 보는 반도체를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많이 올라가는 줄 알고 샀는데 반도체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힌트를 얻어야 되거든요. 자, 2차 전지는 또 공고롭게도 기사가 나왔었죠. 2차 전지 하락 ETF 요거 해가지고 세팅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등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봅니다. 지난주에 반등을 먼저 한 에코프로는 또 반등을 안 해요.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60만원에서 63만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SDI 계속 떨어졌었고 LG에너지솔루션 떨어졌었고 BM은 반토막 났고 퓨처엠도 많이 떨어졌다 오늘 반등했어요. 이노베이션 계속 떨어지다 오늘 반등했고 LNF 반등 이틀 들어갔습니다. 요번에 2차 전지가 오르는 이유는 SK 아이테크놀로지 계속 떨어지고 코스모 화학은 유상증자예요. LNF는 이전 상장 이야기 때문에 오르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도 제가 봐드리면은 너무나 지금 딱 2차 전지도 명확해요. 포스코 DX가 많이 오르죠. 이전 상장 때문에. 그쵸?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또 여기서 떨어진 게 적다 보니까 오르긴 오르는데 좀 약하단 말이에요. 매물대가 있죠. 여기는 5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025년, 30년까지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당장 전고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당장 노리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에코프로도 그렇고 예전에 올라갈 때 계속 좋다고 불사조가 얘기했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저항 라인은 60만원에서 63만원 요 라인을 가게 되면은 또 한번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스코 엠텍이 계속 가요. 포스코 엠텍 여기는 반등이 또 13% 들어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엄청 강하게 반등 들어갔죠.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가 과연 저 포스코 나머지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지만 지금 철강 밸류밖에 못 받고 있고 많은 분들 계산해봤죠. 계산해보셨죠. 우리가 나중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현재로 계산하게 되면 지금 싼 거. 그런데 저 포스코 관련주가 급등을 안 하는 상황에서 포스코 홀딩스만 급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제외하고 나서 보면은 에코프로 BM은 절반 이후에 제가 반등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1억 넣었으면 5천이에요. 어느덧 이렇게 떨어졌다 반등 나왔고 에코프로 BM은 지난주에 반등이 에코프로는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위치에 올라오니까 또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 매물대가 있는 상황에서 요렇게 올라왔을 때 만약에 요 종목을 에코프로 보면은 또 조정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는 에코프로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낙폭과대 반도체, 낙폭과대 2차 전지, 낙폭과대 자동차, 낙폭과대 AI 여기에 단타 수급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포스코 관련주에서도 다른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예전에 엄청 좋다고 얘기했던 종목들이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포스코 퓨처엠, 윤성 FNC 이런 종목. 그나마 제일 들떨어진 게 윤성 FNC거든요. 그래서 반등폭은 좀 약한데 여기가 요 저점 깨지 않으면 또 가능성인데 깨면은 얘는 반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모 화학은 어떻게 됐죠? 7월 달에 못 오르고 이번에 유상증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못 오른 종목들이 어느덧 절반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못 올랐죠. 7월 달에 에코프로, 포스코 관련주 올라갈 때. 아, 그렇다면 지금 뭐가 오르냐 하면 포스코 DX 또 LNF가 이전 상장 때문에 올라간 거. 그럼 여기 올라왔을 때 따라잡으면 되나요? 또 여기서 따라잡으면 매물대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저점까지 내려오고 반등이 들어가는 구간이거든요. 정배열이 된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2차 전지안에서는 지금 어떤 움직임 보여주는지 불사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오르고 있냐면 제대로 오르는 종목은 딱 정해져 있어요. 솔로엠 제가 한 2주째 강조 드리는 종목이거든요. 요 종목은 지금 현재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안에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수급도 매우 좋고 실적 좋고. 그러니까 여기는 눌릴 때 보셔야 됩니다. 솔로엠. 요 종목을 제가 2차 전지 전기차 안에서는 조금 길게 보신다면은 시끄럽지 않고 올라갈 때 추세를 타면서 올라갈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보고 있고요. 비추로셀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를 바로 뚫으면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게 되면 박스권 만들어가는 실적이 강하게 턴어라운드 들어가는 2차 전지 관련주예요. 나머지 종목들은 어떠냐 하면 자이글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7월 달에 못 간 애들은 지금 또 차트 만들고 있습니다. 자이글. 제자리로 내려간 레몬 이틀 동안에 벌써 50% 올랐죠. 지금 이런 애들은 그래서 손절이 애매하다고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2차 전지 안에서도 13,000원짜리가 3,000원까지 떨어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테라사이언스. 7,600원짜리가 1,100원까지 떨어지고 완전 작전주예요. 순식간에 2,500원까지 삼상 가거든요. 아, 이런 애들이 지금 올라가는구나. 강원에너지 차트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반등 넣었는데 하나기술 반등 들어갔죠. 또 매물대 뚫은 거 아니죠. PNT 예전에 다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좋다고 말씀드리고 급등 들어간 게 PNT하고 하나기술인데 그럼 이렇게 같이 들어갔다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일 또 이거를 질러서는 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관련주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는구나. 대주전자재료는 어떻게 됐어요? 한 번도 제대로 안 오르고 지금 바닥에서 또 여기서 이 저점을 지킬 경우에는 얘랑 나노신소재가 한번 움직이려고 준비 중이죠. 나노신소재가. 근데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노신소재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회사는 좋더라도. 왜냐하면 이 전고점 매물대 뚫을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가다 멈추면 이 밑에 내려오면 손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지금 올라가고 있냐면 PCC 스트림 반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시마다 여기는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고 SK 아이테크놀로지 많이 떨어졌어요. 어느덧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미래나노텍 많이 떨어졌어요. 제자리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지금 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보마그네틱 이거는 생전 오르지도 못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2차 전지 안에서도 반도체도 지금 계속 내려가는 애들이 있고 2차 전지 안에서도 하나도 못 오른 애들은 또 낙폭과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대보마그네틱, 천보 이런 애들도 그렇게 떨어지고 이제 조금 올라가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7월 달에 못 올라갔던 애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구나. 공통적으로. 요걸 우리가 캐치해 볼 수 있어요. LG, 화학 다 내려왔죠. 그럼 요런 애들도 여기서 좀 가지고 있으면 또 21선 반등이 들어가겠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안 오른 애들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쵸? 그런데 2차 전지주 안에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 안에서 관심주를 딱 하나 말씀드린다면 솔로엠, 비치로셀 눌렸을 때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반등이 좀 나오는구나.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2차 전지 끝났어. 이렇게 보면은 또 안 되는 게 안 오른 애들은 또 반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그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 만약에 2차 전지주 안에서 솔로엠은 제가 2주 동안 말씀드리고 있고 또 사실 비치로셀도 몇 번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이것도 보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는 거예요. 요런 추세를 그려가는 애들은. 자, 비치로셀 신고가 실적 나오면서 뚫어버렸죠. 그쵸? 그리고 솔로엠도 여기서
올라가고 전고점으로 가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이만큼 올랐거든요. 솔로엠도. 토요일 영상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에서 바닥 스타트하는 종목은 명신산업이겠죠. 전기차 관련주로. 여기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여기 기업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명신산업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을 하시면 MS오토텍을 보시면 돼요. 최근에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MS오토텍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따라올 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주이면서 전기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 MS오토텍은. 그러니까 여기가 자동차주인 게 현대기아가 해외에 생산기지도 있고 인도, 브라질 현지법인도 운영하고 있고 전기차 위탁 생산에 뛰어들어서 GM의 군산공장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직 같은 경우는 검수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군산공장에서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조립이 일어나거든요. MS오토텍이. 그래서 최근 들어 주목받는 납품사가 테슬라예요. 그리고 파스탬핑 기술이라고 이 차량 경량화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00도 이상에서 급속도로 냉각을 시켜서 무게를 25% 줄이는 기술이 핫스탬핑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주 차량 경량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주로 전기차 관련주로 새롭게 뜰 수 있는 종목이 MS오토텍인데 잘 보세요. 이번 분기 영업이익 700억 나왔습니다. 여기가. 그럼 2분기까지 1200억 벌었어요. 시총 2500억인데 여기보다 싼 자동차 부품주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관없이 올라가는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요것도 탑10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전고점 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뚫어도 사실 만원 가도 싼 종목이 맞아요. MS오토텍은. 그런데 여기서 떨어진 거는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번에 바닥에서 거래 터지고 올라가는 자동차죠. 서현이와 많은 분들 좋아하시지만 여기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여기는 몇백 올라려면 20배 가까이 바닥에 15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오른 종목들은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오면은 떨어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서현이와도 현대차, 현대모비스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면 다시 올라갈 종목은 맞겠죠. 하지만 반토막은 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진산업, 성우하이텍 이런 기업들, 경창산업도 실적 괜찮게 나왔거든요. 이제 반등 들어가죠. 자동차주가 먼저 두드러 맞았어요. 자동차주가. 그래서 그 안에서 전기차 관련주이면서 자동차 관련주 중에 실적 제일 좋은 건 MS오토텍. 지금 5,600원이거든요. 너무 싸다고 말씀드리겠고 올라가게 되면 전고점을 좀 강하게 뚫지 않을까. 월봉상으로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올라서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니퀘스트 제가 자율주행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많은 분들 기억나시면 기억난다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에 1번 종목이 유니퀘스트였었어요. 그래서 40% 수익 드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전고점을 뚫어버려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리죠. 이 정도 급은 된다고 보는 게 MS오토텍이기 때문에 MS오토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DY도 안 떨어지죠? 얘는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부채가 아예 없는 또 자동차주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부채가 아예 없고 DY 파워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사실 멤버십에서도 정말 자세하게 매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DY는 전고점 여기를 한번 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얘는 정배열이에요. 한 번만 오르면 그냥 급등하면 신고가로 날아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매물이 없고. DY 파워 여기가 최고 기업인데 여기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부채는 여기 또 너무 적고 부채비율 보통 100% 다 넘어갑니다. 자동차주는 기본적으로 200에서 400% 사이인데 여기는 부채 비율이 자본 5천억에 부채 3,500억 밖에 안 돼요. 아마 그럴 거예요. 보면은 DY 파워가. DY 파워도 부채가 없는데 자본 2,500억에 부채 760억. DY는 자본 5,200억에 부채 3,900억이에요. 이런 회사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 안에서 굉장히 싼데 DY 파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항상 제가 수익을 드리는데 DY 파워도 어찌 보면 바닥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여기도. 다 내려왔거든. 오른 종목 내려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이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게 진성TC, 대창단조,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는. 근데 DY 파워를 갖고 있는 게 DY니까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여기는. 요렇게 우리가
자동차주 안에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오르지도 못했어요. 조정 다 나왔잖아요. 이제 선조정 받았잖아요. 현대차도. 그쵸? 당연히 봐야 되겠죠? LG전자 먼저 선조정 받았죠. LG전자, 삼성전자 안 올라갈 때 연초에 큰 수익 들였던 종목이에요. 12만원에서 13만원이 1차 목표였는데 그게 기어코 도달이 됐습니다. 거의 바닥에서 7만원에서 13만원이면 따블이거든요. 내려왔어요. 선조정 받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반기 기대감, 전장 매출 항상 사상 최대로 이어지고 있고 애플카 이슈 나오면 한번 급등이 들어가겠죠. LG전자도. 그러니까 선조정 받은 자동차주는 지수 떨어져도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전장차 세계 1위잖아요. 우리가 가전 쪽은. 현대차도 보면은 동남아에선 이제 1위입니다. 인도네시아 2등, 베트남 2등, 1등 왔다 갔다 하고 라오스 뭐 거기서는 1등 현대차 기합차 합쳐서 점유율 50%니까 동남아,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쭉쭉 뻗어갈 기업이 현대차라고 한다면 LG전자는 애플카 이슈나 우리가 전장,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휴대폰 사업 적자 안 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하고 모아갈 때 조정시 봐야 돼요. 조선주도 제가 말씀드렸던 보시면 현대 미포조선 어떻게 됐어요? 조정 때 봐야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그래서 한 번도 유증 안 한 기업 중에 현대 미포조선이 탑픽이고 제가 삼성중공업은 작년부터 계속 탑픽이거든요. 근데 조정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히려 삼성 엔지니어도 조정 나왔어요. 최근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그쵸? 그래서 그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왔구나. 그럼 2차 전지 안에서도 찾아볼 종목, 전기차에서도 괜찮은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 한 잔만 먹을게요.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좀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요런 게 있었어요. 원전 관련주가 또 급등 들어갔거든요. 뭐가 들어갔냐면, 원전이 왜 올랐냐면, 미국 SML 개발사와 협력을 맺었다는 소식. 현대건설이. 그쵸? 현대건설 원전 설계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가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차세대 원자력 발전으로 각광받는 게 SMR 건설을 미국 본토에 착공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조 원 자금이 투입되는데 총 사업비가 4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3년 내로 완공되는데 현대건설이 제가 왜 신저가이지만 현대건설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지수가 박스권 여기서 조정이 나오든지 강하게 치고 못 갈 경우에는 이렇게 오르지 못했던 경기민감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심지어 대우건설이죠. 대우건설 위치 보세요. 여기는 탑픽 중에 탑픽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이없는 실적이 나오고 너무 좋고 해외 쪽 원전 설계부터 해서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의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 일하고 싶은 기업 1위가 대우건설이에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대우건설이. 그래서 그럼 쓰리바닥 찍고 제가 벽산처럼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벽산. 벽산 여기서 말씀드린 거 하나만 더 추가한다고. 낙폭과대 건설주 중에. 그리고 한 달 정도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벌써 이때 봤으면은 2,100원짜리가 3,600원 더블이에요. 실적 좋은 건설주. 딱 한 달 쏘니까 50%죠. 근데 대우건설이 원래 지난달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못 간 이유는 뭐였죠? GS건설 때문이죠. GS건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FTS 사태 때문에 코인 망한다 그랬고 미국 경기 침체, 미국 망하고 이런 얘기 나왔을 때가 항상 저점이죠. 우리나라 IMF고 자재값 오르고 물가 피크 찍고 금리 올리고 그쵸? 그때가 항상 피크였는데 요번에 건설주가 왜 또 떨어졌냐면 FTS 사태 같은 게 하나 터진 게 GS건설이 건담아파트 붕괴 사고 때문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와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실질적으로 공시 뜨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리스크 해소됐어요. 이런 종목들도 이제 여기서 떨어지기 힘든데 그러니까 건설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말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화장품에서도 아모레 퍼시픽이 있죠. 강하죠. 푸스맥스 더 강하죠. 한국콜마 아주 강하죠. 정고점 날아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 다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조정시. 리오프닝 주식도 화장품도 제가 최소 3개월, 4개월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중소형 화장품주는 워낙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덜 가고 있는 게 LG 생활건강이죠. 그러니까
바닥은 잡았어요. 그러니까 GS건설도 바닥은 잡았어요. HDC, 현대산업개발. 바닥은 잡았어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GS건설 사태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때 붕괴 사고 있었을 때 이후에 바닥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떨어진 건 죄다 GS건설 사태 때문에 관련주들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리스크가 해소됐다? 그럼 거기서 제일 실적 좋은 게 뭐예요? 대우건설이거든요. 부채가 급격하게 줄고 자본이 늘어나면서 GS건설의 영업정지가 되면은 누가 수주를 받겠어요? 서울에서. 목동 재건축, 여의도 재건축, 정부정책 수혜주로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의도도 그렇고 너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같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도 제가 연초에 계속 올해 최저점이다, 서울 쪽은 오른다, 실질적으로 그걸 정확하게 적중했거든요. 둔촌주공 프리미엄 6억 이상 붙어 있어요. 그때 미분양인데 뻥치지 말라고 했던 뉴스밖에 없었거든요. 실제 6억 올랐습니다. 대구 아파트도 반등 나오고 있고 인천 송도 아파트도 5억짜리가 7억 넘어요.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주가 많이 올랐을 때는 2006년도 7년도에 재개발 재건축 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을 해주잖아요. 부동산 가격과 별개로 집을 짓고 재개발을 해야 돈을 버는데 알짜 노른자 땅 서울을 누가 갖고 가겠어요? 대우건설이죠. 원전 설계 대우건설이 하겠죠. 현대건설하고. 그러니까 정배열에 있으니까 올라가게 되면 순식간에 10%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거래하니까 지금 다른 건설주보다 훨씬 위치가 좋아요. 넘버원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보시라는 거예요. 4,500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우량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별주 아닙니다. 대우건설. 그쵸? 그래서 대우건설. 삼성물산, 시공능력. 여기도 바닥이에요. 현대건설, DL, ENC 다 좋아요. 바닥입니다. 하지만 먼저 치고 가고 있는 대우건설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2분기 가이던스, 3분기 가이던스 이렇게 보시면 올해 집을 짓지를 않아요. 내년에 부족하다고. 왜냐하면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인건비 2배 오르고 하는 게 분양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하도 지금 손해를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집을 짓지 않으면 내년에 또 서울 쪽에 알짜 노른자 땅은 공급 부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신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년에 물량 부족으로 지금 반도체 불사조가 삼성전자 외쳤을 때처럼 계속 외쳤잖아요. 적자 나와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지금은 이제 실적으로 눈을 확인해야 되니까 불사조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다 이 고점에서 말씀드렸어요. 조정 나올 수 있다고. LG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 아예 오르지 못한 대우건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지수가 약간 팍팍 올라서 3,000, 3,300 이렇게 못 가면 박스권에서는 경기 민감 섹터, 또 중국이 리오프닝이 늦어지고 이제서야 중국도 저평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성장률은 지금도 4, 5% 나와요. 미국보다 높고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투자하셨던 분들은 전기차 엄청 떨어졌거든요. 중국 전기차 관련주. 그런 종목들 바닥을 좀 찍으면 중국도 부동산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영상 그리고 지지난주 토요일 영상 좀 꼭 좀 봐주세요. 자, 지난주 토요일 영상이에요. 이틀 전에 올린 거. 그럼 지지난주 여기 7만 주의 숫자를 이거 보시면 다 중국에 대한 저의 부동산에 대한 생각도 여기 다 있으니까 이 영상을 1시간 반씩 제가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주도 너무 괜찮고 자동차주도 괜찮은 게 있었구나. 전기차도. 그럼 GS건설 때문에 떨어진 GS 계열사 어디 있어요? GS글로벌이 있죠. GS글로벌이 많은 분들이 여기가 2분기까지 500억 벌었고 거의 여기 시가총액 2,100억인데 매출 5조 나오는 회사예요. 그런데 못 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줄은 게 보이시죠? 옛날보다 부채 비율 확 줄었고 부채 비율 줄었고 또 자본이 늘어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물류 관련주로 상사 관련주로 못 갔는데 거기에 자원 관련주도 엮일 수 있는 데가 GS글로벌이에요. 자, 우리 작년 초반에 급등했던 GS글로벌 이렇게 급등할 때 제가 정말로 큰 수익을 들였던 종목이 GS글로벌이에요. 2배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이때 올랐던 애들이 지금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 러시아 전쟁도 무슨 자원, 원유값 오르고, 곡물값 오르고, 뭐 오른다 하면 급등 들어가거든요. 가스값 오르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다 반토막씩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제당도 자원 설탕 관련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이게 급등하고 나서 급등했을 때 사면은 무조건 물리거든요.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고 많은 분들이 농슬라라고 했던 TYM이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내려와 있어요. 아무리 여기가 성장성이든 뭐든 해도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2,600억인데 1년에 1,000억씩 버는 회사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도 바닥을 이제 찍어서 빠지기는 어렵겠다. 이런 애들 한번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안에서 제일 GS 글로벌은 GS 건설 피해를 받고 실적도 좋고 물류 관련주로 그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LX 인터내셔널 설명하고 바로 급등 들어갔었죠. 그런데 GS 글로벌이 못 갔어요. 여기서 대량 거래가 이미 들어왔는데 몇 천만 주씩. 그래서 GS 글로벌도 꼭 보셔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더 실적이 좋고 대체에너지, 온실가스, 파묘 관련주로 올라가는 게 JC케미칼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긴 부채도 100%가 안 되고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온 매집한 물량들이 있어요. 한 번만 오르면은 이런 종목들은 보통 10%씩 급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벽산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요. 스타트가 들어갈 것 같은데, 바닥에 스타트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고 나면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건설주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증권주에서도 유진투자증권이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유일하게 불사조가 유진투자증권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주 안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은 지금 망할 애들은 다 망했고 실적이 나오는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50%가 오르기 때문에 바닥에서 대형주를 대우건설 같은 걸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JC케미칼도 이런 자리에서 한번 오르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실적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원전주가 그럼 올라가는구나. 그럼 원전 안에서 뭐가 있겠어요? 한신기계 급등 들어갔죠. 급등 들어갔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이 뭔 뉴스만 나오면 급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기업이 뭐가 있어요?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겠죠. 우진 기업이 눌렸을 때 보시면 돼요. 요것도. 그러니까 원전주 안에 월봉상에서 밑에서 치는 종목 안에서 월봉 20월선 안에 있는데 실적이 제일 좋고 배당도 주면서 이런 식으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애들은 우진입니다. 우진 보시면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무거우니까 우진을 보시면 된다. 원전주에서는. 물론 대우건설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이미 10년 바닥, 10년 만에 바닥을 찍은 종목이 삼성 SDI가 지수와 관련이 없죠? 요새 오르는 종목이에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월봉 20월선을 찍고 AI 관련 이슈가 붙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좋은 기업이. 그럼 이런 종목은 빠질 때 사면 되겠죠. 10년 만에 올라가니까 배당도 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바닥 찍은 종목, 화장품 종목들도 아모레, 퍼시픽 이런 애들이 지금 바닥에서 우리가 다 버렸던 가격,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 버리고 이거 버려서 2차전지 갔을 때, 반도체 갔을 때 아모레, 퍼시픽 이렇게 급등 들어가고 롯데 관광개발이 순식간에 이때 최저점 찍은 날이 무슨 날이냐면 2차전지가 최고점 찍은 날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쇼커버링이 들어가고 있어요. 호텔신라하고. 그럼 이렇게 됐구나. 그럼 이 안에서 조금 더 괜찮은 기업 없을까? 라고 한다면 화장품주도 있죠. 그래서 제가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를 조정 나왔을 때 차라리 보시면 되는데 HK 이노엔을 가지고 있죠. 한국콜마가. 오늘은 제약바이오 또 폭락 나왔습니다. 하지만 HK 이노엔 괜찮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미 말씀드리고 이만큼 올랐으니까 조정 때 보시고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크게 성장하는 제약바이오예요. 후젤, JW 중해제약, 바닥에 있는 건 삼진제약. 그리고 한미약품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오를 때 사면 손실이니까 오히려 빠졌을 때 보는 게 나아요. 제약바이오도 성장 섹터로 한번 좀 움직이는데 실적 좋은 애들만 제가 골라서 멤버십에 하니까 꼭 멤버십 가입해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예요. 가격을 여기서 얼마에 사라 잘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면은 의류주가 움직였구나. 신성통상이 말씀드린 급등했구나. 이런 식으로 모나미가 급등했었구나. 의류주는 한세실업도 한번 반등 나왔었고
제일 좋은 애가 대연입니다. 안 올랐어요. 아마 이런 애들은 올라갈 때도 벽산처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하나도 오르지 않은 의류주는 대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 오르면 20% 오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의류주 관련주 안에서 정말 저평가 종목을 찾으신다. 그러면은 오르지 않은 대연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딱 이해가 되셨죠? 거래가 붙은 종목이 있고 거래가 안 붙은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KCS 같은 종목, 이런 종목도 보시면 거래가 붙었죠. 오늘 낮에 멤버십에서 이거를 왜 보라고 말씀드린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런 자리에서 바로 20원 쓰던 급등 들어가죠. 단타는 이렇게 상치고 왕창 거래가 터진 것만 보셔야 돼요. 단타 보시는 분들. 그쵸? 2차 전지도 보면은 지난주에 급등한 거 안 가고 바닥에 있는데 다 내려와 있는데 밑에 있는 애도 올라가고 하도 많이 떨어져서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안 간 거 안에서 찾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설탕 관련주 올랐어. 소금 관련주 올랐으면 설탕. 그리고 예전에 무슨 올랐던 예전에 그 자원 관련주 급등했을 때 올랐던 애들 다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하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오늘 원전이 뉴스가 하나 나오니까 한신기계가 이렇게 급등 들어갔구나. 그럼 TYM도 실적 좋은데 하나도 안 갔으니까 이런 애들은 역배열해서 보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JC케미칼은 정배열해서 보시는 거고 GS글로벌도 자원 관련주고 전기차 관련주죠. 여기 보시면 BYD 관련주예요. 그러면 GS건설 때문에 또 못 갔고 그럼 이런 애들 자원주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도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반도체도 제가 토요일 영상 그래서 꼭 보시라는 거 이틀 전 영상. 반도체도 볼 게 있고 2차 전지도 크게 갈 수 있는 거 시끄럽지 않으면서 크게 갈 수 있고 원전주도 크게 갈 수 있고 실적이 괜찮은 거 AI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면 AI 로봇주를 지금 보자고 말씀드리냐면 로봇 대장주가 여기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니까 또 로봇주 안에서 지금 많이 떨어진 애들 보면 SPG 반등 들어갔죠. 들어가고 있죠. 유진 로봇은 이건 매각 관련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에브리봇이나 이런 애들은 또 맨 밑에 있어요. 로봇주 안 간 거 많습니다. AI 관련주도 많이 오르면 조정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럼 AI 로봇도 토요일 영상에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 10년에 한 번은 매수 기회 이틀 전 영상 요거 보시면은 저 영상 스킵하면서 보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러면 리오프닝 종목 안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있죠. 이번에 유상증자를 했지만 CJCGV가 왜 그러죠? 대주주가 외면했었어요. 제가 한 가지 아쉽다 그랬죠. 올리브 네트워크는 좋아요. 1,300원에 가져갔으니까 유증가가 5,800원인데 1,300원에 4,000원 가져간 거 매우 좋았어요. 하지만 유증에 대주주 몫을 늘려야죠.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거래한 이유는 7,500원짜리를 신주를 갖다 6,000원에 거래하고 5,900원에 거래했습니다. 대주주 몫 늘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 거래 터졌죠. 한번 월봉상으로 지난달에 60% 반등하고 조정이에요. 그러면 상장되고 나서 CJCGV는 밑에서 상장하는 게 5,800원이잖아요. 그러면 옛날 가격은 잊어야죠. 내가 지금 한 주 있으면 1.4주 들어오니까 2.4주가 되니까 밑에서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텝업 방식으로 전환사채 했던 가격이 15,000원, 예전에 24,000원인데 기관들이 4,000억 들어갔던 가격이 15,000원으로 바뀌니까 15,000원이 1차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증한 이후에 왔다 갔다 박스하면서 장기적으로는 CJCGV가 부채가 없어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CJ에서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예전에 이재용 회장님이 1,000억 참여세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 전 생각이 들어요. 2015년도에 삼성 엔진을 유증할 땐 중독 망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 석유 이제 앞으로 안 한다고. 그래서 그때 1,000억 넣었던 이재용 회장님은 이제 6,000억이 되셨죠. 그러니까 CJCGV도 길게 보는 전략, 짧게 보는 전략에 대해서 저는 항상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말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멤버십에 올려놓으니까 그것도 꼭 멤버십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지금 이 가격은 유증 상장되기 전에 한번 띄울 가능성이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도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지금 현대차가 못 가고 있는 게 또 현대차를 누르면서 2차 전지 반등 치고 LG전자 밀고 삼성 관련주 밀고 이런 건데 현대차가 지금 못 가는 게 공매도 폭탄 때려서 그래요. 이게 무슨 실적인가요? 우리나라는 실적 좀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그럼 2년 전에 현대차가 저는 거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차가 이렇게 지금 포스코홀딩스처럼 신고가를 찍었죠. 그리고 2년 동안의 피크아웃이 계속 나오나요? 2년 동안의 실적이 계속 좋았는데 피크아웃 나오나요? 지금 우리가 주식 대형주 투자할 때 올해보다 그럼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았고 작년보다 올해가 좋은데 그럼 피크아웃이 한 번도 아니었는데 현대차가 원래 정상적인 실적으로만 갔으면 2년 동안에 여기 고점을 넘어서 30만원, 40만원 간 다음에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냥 또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차가 지금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아쉬운 건 있지만 인도네시아 공장 쪽에서 사상 최대 실적 나옵니다. 동남아 쪽하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남아 쪽에 올인을 치고 있는 데가 현대차다. 베트남도 지금 엄청나게 차가 잘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1위를 하고 있는 데가 라오스거든요. 기아하고. 그래서 LVMC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LVMC는 자동차도 하는 기업이죠. 이제는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냐면 LVMC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00개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코콩마트인데 LV가 이제 이 메가마트 이걸 하는데 여기 이제 영상 코콩 메가마트거든요. 이게 너무 잘 돼서 작년에 하고 벌써 몇 개월 만에 2호점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앞으로 2,000개까지 매장을 늘린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을 하냐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비즈니스를 더 크게 해서 2,000개까지 늘리겠다. 아까 그 기사예요. 아시겠죠? 여기 나온 겁니다. 유튜브에. 또 이런 거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거든요. 이건 안 나옵니다. 뉴스로. 그런데 우리나라 편의점이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2,000개가 정말 가능한 건가? 마트하고 편의점, 그러니까 코콩마트가 그 LVMC가 지금 라오스에서 매출이 1조 8천억이거든요. 코라우 그룹이. 흑자 전환이 되면 베트남처럼 자회사로 편입한다 그랬죠. 지금 베트남 법인은 LV 자회사예요. 흑자되고 나서. 그럼 이 마트나 유통 쪽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자회사로 편입이 됐을 경우에 당연히 가능하겠죠. 인도차이나 뱅크에서 우리가 앱으로 결제하고 콕콕채 출시하죠. 모바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것을 정부 독점으로 출시하는 거예요. 라오스는 카카오톡이 없습니다. LV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부에서 밀어줘서. 그런데 편의점 이런 데서도 다 핸드폰으로 결제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마트에서도. 그리고 마트에서 우리가 EV 뚝뚝 설명드렸죠. 토요일 영상 꼭 보시고 LVMC는 이 영상 보셔야 됩니다. 여기 10배 성장합니다. 3주 전에 올린 거 2차 전지 놓쳤다면 2주익 3호세요. 요 영상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영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마트 우리나라 편의점은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3월 27일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편의점 브랜드가 41개 평균 매출액 5억 3천만 원 0.1 감소했는데 자 전년 대비 52,168개예요. 편의점이. 근데 라오스에서는 LV 독점이잖아요. 2,000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3월 27일까지 편의점입니다. 마트도 하잖아요. 코콩마트. 그쵸? 코콩마트도 하면서 EV 뚝뚝 한다고 해서 매일경제방송에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큰 호재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저께 오픈했습니다. 8월 25일 날. 또 3, 4, 5호점 편의점 점주들도 계속 계약하고 있어요. 물류사업 준비하고 있고. 그럼 도대체 이거를 얼마를 봐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인 거예요. 목표가를. 그런데 지금 현재 LVMC는 1분기 때 적자였어요. 73억. 영업이익은 67억 흑자였지만.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자동차 공장 자체가 셧다운돼서 리오프닝 주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극장 문 닫았죠. 동남아에서는 차를 팔아야 되는데 공장 조립하는 직원들이 출근을 안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낫겠죠. 해외여행 많이 가죠. 라오스에 달러 돌겠죠.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 50%
확실하고 트럭 점유율은 90%죠. 부동산 사업하죠. 은행 21개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여기 최대 주주예요. 오세영 대표. 은행을 21개 갖고 있습니다. 민간은행 1위 기업. 설명드렸었죠. 그러면은 이 매출은 마트가 나중에 흑자되게 되면 LV 매출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회사 되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를 봐야 되냐. 이마트도 하고 롯데만 그러니까 라오스의 우리나라 따지면 이마트, 라오스의 우리나라 따지면 GS 리테일, 롯데마트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다 밀어주고 또 전기차 충전은 EV 뚝뚝 해가지고 배달해주고 또 그 충전소는 LV가 독점으로 하고 있고 개발해주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전고점은 당연히 가겠죠. 근데 올라갈 때 워낙 빨리 올라가니까 그리고 실적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실적 지난번에 나오고 나서 2,300원에서 실적 나오고 나서 떨어진다고 적자 나왔는데 올랐습니다. 실적 때문에 올랐나요?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쪽에 투자를 하고 있나요? 뜬구름 잡는 쪽에 투자하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트 사업 무조건 되는 거고 편의점 무조건 되는 거고 물류 사업 무조건 되는 거고 전기차 충전 사업 무조건 되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아이오닉 5, EV6 잘 팔립니다. 점유율 50% 넘어요. 베트남 트럭 2등 하고 있고 캄보디아 신차 앞으로 중국 1위 자동차 팔고 다 공부한 내용이죠. 그리고 1,900원에 상향 리픽싱 했죠.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지분 여기 2천만 주는 인도차이나 뱅크 지분이에요. 이 인도차이나 뱅크가 뭐라 그랬죠? 라오스 민간은행 1위 기업 21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민간은행, 우리나라 민간은행 따지면은 국민의 민간은행이잖아요. 그런 은행이에요. 1위 기업입니다. 여기서 앱으로 결제하고 또 우리가 EV 뚝뚝이라는 게 동남아 가면 이제 불러서 타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걸 전기 오토바이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1,900원은 상향 리픽싱하고 1,900원에 상향 리픽싱하고 오세영 대표가 2년 동안에 1,100억을 가져가서 아직까지 수익이 2배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EV 첨단 소재 보세요. 제가 그때 10배 올랐을 때 뭐라 그랬냐면 전환사채 올라가서 주식 전환해서 대주주가 갖고 있는 경우는 10배 올라버립니다. 다 이때 했던 거예요. EM 플러스. 순식간에 4배 오르고 LV 안 올랐잖아요. 1,900원짜리가 아직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2배도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약에 21선 돌파하게 되면 꼭 보시고 여기서 올라갈 때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거래가 터지면은 워낙에 성장성하고 지금 마트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독점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이마트도 아니고 이마트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라오스에서는 LVMC 코코마트 하나거든요. 독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기사 보여드렸죠. 라오스가 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것도 제가 찾아서 그거 보여드린 거거든요. 찾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제가 라오스에서 제가 토요일 영상 보세요. 토요일 영상. 그리고 라오스에서 우리가 라오스가 성장하는 게 인건비가 베트남보다 절반이고 평균 연령이 24살이다. 그것도 토요일 영상에 올려놨어요. 보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가격 21선 정배열 골든 자리이기 때문에 꼭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안에서는 현대모비스 보시고 MS 오토텍 다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런 거를 우리가 탑픽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 기업 아닌가요? MS 오토텍은 실적하고 경쟁했던 자동차 부품주는 단순 우리나라가 무슨 내장재, 외장재, 바퀴, 문짝 다 똑같아요. 그런 걸로 경쟁했던 회사 중에서는 심지어 전기차 관련주는 MS 오토텍인데 아니 이거보다 실적이 좋은 게 없어요. 서현이어보다 실적 훨씬 좋습니다. 아진산업보다 훨씬 좋아요.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고 여기는 오버행 이슈 때문에 못 오른 거고 그럼 올라가면 하루만 해도 정고점 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또 기사가 이틀 전에 LVMC가 또 카카오랑 협업해가지고 카카오 택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8월 25일 날. 이 카카오티를 LV가 카카오하고 협업을 해서 합작법인을 해서 연말에 이제 출시가 돼요. 이런 것까지 앱까지 출시되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 매일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어떻게 오늘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54분 했어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자, 구독자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다 공부해서 알려주고 섹터별 정리, 오늘 섹터별로도 다 정리해드리지만 토요일 영상 섹터별 정리를 보면 모든 종목의 주도주를 알 수가 있게끔 제가 해드려요.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매일같이 그 부분을 공부를 하고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문의가 있으니까 꼭 한 달씩 가입돼요. 한 달 12만 원인데 매일같이 매수가 드리고 매일같이 종목 AS하고 라이브 진행하고 종목 진단 해드립니다. 그래서 월에 12만 원 이모티콘 쓸 수 있고 라이브 때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한 거 다시 보기도 올려드리거든요. 멤버십에 하루 4,000원인데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지금 꼭 가입해 보셔라. 그리고 심층 분석에 대해서 멤버십에 올려드리니까 꼭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52-5453으로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영상 올리는 날은 아니지만 또 제가 좀 짧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조금 길어졌죠. 어쨌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불사조 수고했어. 불사조 파이팅 이런 댓글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